새벽 1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라디오 스튜디오에 돈 AIR 사인에 성광처럼 붉은 빛이 들어왔다. 그 순간 작은 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보석, 가수 김용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늘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수만 관중을 휘어잡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의 음성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세한 떨림,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운 균열이 느껴졌다. 스튜디오 안의 PD도, 작가도,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에 자신의 밤을 기댄 수많은 청취자도 숨을 죽였다. 그 떨림의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제 그 봉인되었던 이야기가 터져나올 참이었다. 그 짧은 문장이 전파를 타는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몸을 웅크린 채 라디오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도 동시에 멎는 듯했다. 무대 위에서 늘 폭발적인 에너지와 화려한 팬서비스로 객석을 지배하던 가수 김용빈. 그가 오늘만큼은 스스로 가장 깊고 어두운 장막을 걷어 올리려 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수 김용빈이라는 퍼즐을 전부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하게 만드는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서사의 서막이었다. 첫 번째 충격은 그의 출생지에 관한 것이었다. 모두가 서울 토박이로 알고 있던 그는 사실 충남 보령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몇 시간도 채 안 되어 서울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나요? 라는 DJ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용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의 친아버지는 1950년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를 뒤흔들었으나 세상에는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긴 채 익명으로 활동했던 비운의 천재 작곡가였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수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회자되던 남자.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 아니, 이 이야기는 어떤 시나리오보다 덜 꾸며졌고 훨씬 더 뜨겁고 아팠다. 그의 고백은 단숨에 모든 것을 설명했다. 왜 그의 노래에 늘 애끓는 간절함이 묻어났는지, 왜 그의 눈빛이 그토록 깊은 서사를 담고 있었는지. 모든 것은 김용빈이 18살이 되던 해 여름,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먼지 쌓인 봉투 안에는 휘갈겨 쓴 문장과 경기도 양평의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가 언젠가 음악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찾아오길 바란다. 그것은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필체였다. 소년 김용빈은 홀린 듯 버스를 몇 번이고 갈아타며 주소에 적힌 그 집문 앞에 섰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열린 문틈으로 나온 것은 혈연의 따스함이 아니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냉기와 낯선 벽, 그리고 심장을 찌르는 한마디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소년 김용빈은 내내 울었다. 창밖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던 트로트 멜로디가 그날따라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슬프고 처절한데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가락. 어쩌면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트로트의 박자는 그의 심장 고동이 되었고 가사는 참아뱉지 못한 그의 말이 되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그를 트로트의 보석이라 부르며 환호했지만 정작 김용빈 자신은 끊어져 버린 핏줄의 끈을 기억 속에서 남아 붙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노래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눈빛을 간절함이라 불렀고 그는 그것을 호흡이라 설명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초 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찾아왔다. 이번엔 주소가 아닌 병원 이름이 적힌 문자였다. 침대에 앙상하게 누워있는 노인을 본 순간 김용빈의 다리가 먼저 반응에 주저앉을 뻔했다고 그는 고백했다. 그토록 원망하고 또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믿기시는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이 마주한 첫 문장은 이것이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한 줄의 문장은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부자 사이의 얼음을 산산이 깨뜨리는 파열음과도 같았다. 우리는 종종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의심하지만 그날 김용빈은 깨달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동시에
자신은 내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수술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인은 핏기 없는 입술로 아들의 멜로디를 희미하게 흥얼거렸다고 한다. 너무나도 얄궂게 그 장면이 그들이 나눈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이 되었다. 회복기 동안 그는 양평의 그 집을 다시 찾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악보 더미 위 흐릿하게 쓰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미완성 교향곡 6번. 손때가 밴 연필 자국 사이로 한 천재의 고독과 후회, 기쁨과 두려움이 피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거기서 다시 자신의 뿌리, 보령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태어난 곳이지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도시. 바람은 낯설었지만 바다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김용빈은 수평선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작게 읊조렸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잡어지의 시간이다. 이 노래는 단순한 신곡이 아니다.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눌러 담은 보고서이자 상처가 남긴 가장 위대한 기록이다. 도입부의 현악은 보령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라앉고 어쿠스틱 기타는 양평의 바람처럼 살짝 스치며 지나간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그 위에 얹힌 해무처럼 천천히 번져나가고 특정 구절에서는 리버브가 아주 길게 걸린다. 마치 아버지를 향해 던졌으나 끝내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이 공기 중에 머무는 것처럼. 이 한 줄의 가사가 스피커를 빠져나와 듣는 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그는 녹음 부스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 여러 번 헤드폰을 벗고 오열했다고 고백했다. 놀랍게도 프로듀서는 그 울음을 지우지 않았다. 숨소리, 마이크를 스치는 손의 작은 마찰음,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공백까지. 요즘 음악에서 결함이라 불릴 법한 요소들이 이 노래에서는 증거가 된다. 김용빈이라는 한 인간의 지금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흔적. 이것은 기교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성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왜 하필 라디오였을까? 왜 지금이었을까? 전략적으로 라디오는 이미지가 배제된 유일한 무대다. 오직 목소리와 이야기만 남는다. 가장 사적이고 아픈 챕터를 꺼낼 공간으로 이보다 완벽한 곳이 있었을까? 라디오 고백, 디지털 싱글 공개, 새벽 뮤직비디오 공개, 저녁 라이브 무대까지.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애도와 치유의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는 치밀한 시간표였다. 이제 무대 위의 김용빈은 세다가 아니라 깊다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커리어는 완벽하게 리셋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상처로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이야기꾼으로 다시 태어났다.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고 양평에서 상처를 마주하며 다시 바다로 돌아가 노래를 완성한 사람. 그 길고 아픈 여정의 모든 정거장에는 음악이 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수라 부르고 때로는 이야기꾼이라 부를 것이다. 그의 이름은 김용빈이다.